안녕하세요. 약플릭스 채널의 김약사입니다. 이 영상은 유익한 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고요. 병원 약제부와 로컬 약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 저는 서울대 약대 약학과를 졸업했고요. 약사로 일한 지는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대학병원에서 3년 동안 일을 했고 퇴사하고 나서는 로컬 약국에서 1년 반가량 지금 일하고 있어요. 대학병원 입사해서는 거의 1년간은 외래조제, 입원조제실에서 조제 처방 감사 이런 업무들을 했고요. 그렇게 1년 동안 기본적인 업무를 많이 했고 그 2년 정도는 주사 조제 업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영양 자문 업무 등 그 임상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입사해서는 정말 다양한 약들을 익혀야 했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순히 정제, 그 알약뿐만 아니고 주사제, 외용제, 시럽제, 냉장 보관 의약품 등 이렇게 다양한 약들이 사용되다 보니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학생 때는 약학 이론에 치중을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약이 어떻게 생겼고 실물이 어떤 모양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 실습이나 약국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도 하고 혹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익히게 됩니다. 초반에는 정말 기계처럼 제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계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고 항상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항상 퉁퉁 부어있고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병원에 입사해서는 이 업무가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약사의 직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일 기본 업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차가 쌓이게 되면 이런 기본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화된 임상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많은 약물을 다뤄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 같아요. 저도 지금은 로컬 약국에 있지만 병원이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한정적으로 약을 다루게 됩니다. 단적으로 항암제나 주사제 이런 것들은 로컬 약국에서 보기 힘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 환자의 중증도의 베리에이션이 커서 다양한 환자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 약제부에서도 이런 케이스들을 정리해서 같이 공부하고 약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 세 번째로 병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특히 메이저 병원에서는 전문 약사 자격 취득을 굉장히 권장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공부하면서 논문을 찾아보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메덱스, 렉시콘과 같은 의약품집이나 업투데이트, 펀메드와 같은 의학정보 자원에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래 약사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에 27살에서 29살 정도 또래들이 같이 입사를 해서 굉장히 재밌게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병원 약사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랄게요. 일단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는 1년에 보통 2개월 정도는 나이트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나이트 근무가 굉장히 빡셌다는 거죠. 대학병원이 24시간 돌아간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응급실 그리고 새벽에도 투약해야 되는 그런 입원 환자들 다음날 아침 정규 퇴원약, 정규 주사약들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놔야지만 그 다음날 업무가 돌아가요. 보통 근무 시간은 저녁 5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를 했었고 또는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 뭐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이트를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체력이 금방 바닥나더라고요. 쉽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만두게 된 이유는 급여랑 당직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죠. 병원 약사는 주말에 일하는 거를 당직이라고 하거든요. 밤새는 거 말고 나이트 근무 약사가 따로 있으니까.
총 급여에 기본급 플러스 내가 주말에 당직을 했을 때 그 당직 수당이 합쳐져서 총 급여를 형성해요. 이렇게 당직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달은 또 많이 받고, 만약에 당직을 조금 했다 하면은 적게 받아요. 이게 생각보다 달마다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당직 자체도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별로 하기 싫다고 해서 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달 당직표가 이번 달 말 정도에 나오는데, 그 당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음 달 주말에 어디를 놀러 갈지 미리 정할 수가 없어요. 내 주말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약사로서 다른 곳에서 일해보고 싶었던 그런 호기심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시간이 남아서 그냥 알고 있었던 약에 대한 정보, 그런 게 아니더라도 생활의 소소한 꿀팁 같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거창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영상으로 제 모습을 남겨놓고 싶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